안녕하세요. 역시 뭐든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면 큰 코 다친다는 말은 어디서나 딱 들어만든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집이 많이 가난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미혼모로 절 낳았죠. 어릴 적 저희 엄마는 저희 친아빠이신 엄마의 남자친구와 사고를 쳤고 그 실수로 절 낳게 되셨어요. 정말 어디서도 다 칭찬하는 모범생이었던 저희 엄마. 그런 저희 엄마가 아이를 낳았다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모범생이던 아이가 어쩌다 저렇게 망가졌냐고. 하지만 어린 학생이 아이를 낳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때라 너무 차가웠죠. 저를 낳고 저희 엄마는 집에서도 아주 찬밥 신세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저희 엄마를 도와주지 않았죠. 저희 엄마는 매일 친구 집이나 근처 집에 사정사정해서 절 맡기시고 일을 다니셨어요. 애를 낳은 여자지만 젊은 나이 덕분에 그래도 변변찮게 여러 일을 하고 다니실 수 있었죠. 그래도 많은 돈은 모이지 않았기에 저의 어린 생활은 가난하고 불우했어요.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가난하고 아빠 없는 아이들은 아이들의 놀림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야, 쟤랑 놀지 마. 쟤네 집 가난하고 아빠도 없어.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아빠가 도망간 거래. 쟤네 엄마가 가난하고 돈도 없어서. 매일 유치원 구석에만 앉아 있었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입을 옷도 부족해서 저는 몇 가지 옷을 바꿔 입으면서 유치원에 갔죠. 그러다 보니 저는 매일 같은 옷 입고 냄새나는 애라는 별명이 붙게 됐어요. 야, 냄새나잖아. 저기 멀리 떨어져. 저기 구석에 네 자리 있네. 밥을 먹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게 되었죠. 엄마가 싸준 도시락 속에 반찬을 나눠 먹는 애들, 밥 먹고 나서 점심시간 동안 친구들과 함께 노는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교 때 교복 살 돈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저희 집은 힘들게 물어 오래된 교복 한 벌을 얻어서 입게 됐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새 교복인데 제 교복만 뭔가 맨질맨질한 느낌이 있고 해서 그럴까요? 저는 교복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학교에서도 혼나고 아이들한테도 오래된 교복을 입고 다니는 애라는 인식이 박혔습니다. 왜 나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난해서? 아니, 아빠가 안 떠났으면 괜찮았을까? 두 사람이 어떻게든 같이 돈을 벌었으면 상황이 더 나았을까? 매일 눈물이 났고 저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가족을 빨리 살릴 일은 상업고등학교에 가서 일을 배우고 취업을 해서 야간대학을 다녀서 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상업고등학교만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에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여자 상업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상업고등학교는 주로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형태였고 저는 중학교 때 입었던 교복보다는 좀 더 나은 수준의 오래된 교복 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깨끗한 교복.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교복 관련해서 놀림을 받지 않게 되어서 행복했죠. 저는 상업고등학교에서 회계 쪽을 공부했어요. 회계를 배워서 은행이나 회사에 들어가서 빨리 돈을 버는 것이 목표였죠. 회계를 전공하면서 3학년 때는 회사 은행 쪽으로 실습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된 회사 일이었지만 빨리 일을 열심히 배워서 실제로 사회에 나갔을 때 더 잘 써먹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야지 엄마랑 저만 있어서 가난한 저희 집에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말 행복하게 일을 배웠던 회사 생활. 어느 날부터 저의 이런 행복한 일상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땡땡씨, 나이가 어리면 적당히 눈치껏 행동할 줄 알아야지. 내가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해? 그리고 학교에서 뭘 배운 거야? 이런 것도 실수하고. 작은 잔실수 하나하나에도 저는 사장님에게 불같은 호령을 듣게 되었고 일찍 출근했으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왜 일찍 출근했냐고.
야근하겠다고 하면 나이도 어린 것이 또 무슨 사고를 치냐고 야근하냐면서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고 혼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는 이렇게 쓴맛이구나 했지만 저에 대해서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가고 혼내시는 사장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왜 또 나한테 저러시는 거야?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갈수록 스트레스였습니다. 회사 안 가고 학교에 간다 하니까 시스 바뀌니까 학교에는 올 수 없다고 하고 그냥 회사에 갈 수밖에 없고 안 나가면 학교에서 무단결석을 먹이고 경고도 주고 좋은 성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에 나갈 수밖에 없었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매일같이 사장님께 깨졌고 저는 어느 날 버티다 못해서 회사와 집이 멀어 퇴근 후 한 번도 데리러 오지 않았던 엄마에게 데리러 와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생활 너무 힘들다. 좀 멀기는 한데 오늘만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버스 어떻게 환승해서 오는지 알지? 내가 근처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조금 먼 길이지만 울먹이는 저의 목소리에 엄마는 흔쾌히 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퇴근 후 바로 엄마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들었지만 꾹 참고 힘내서 일했죠. 그리고 퇴근 시간 저는 빠르게 짐을 쌌어요. 그리고 회사 밖으로 나갔죠. 회사 밖에 서 있는 엄마. 엄마를 부르려는 순간 저는 뭔가 무서운 것이라도 본 마냥 표정이 굳어있고 떠는 저희 엄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먼 거리였지만 엄마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죠. 엄마는 분명 당신이 여기 어떻게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대체 누굴 봤길래? 저는 뒤를 돌아보았죠. 제 뒤에는 사장님께서 서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사장님을 처음 보실 텐데 아는 사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는 계속해서 표정이 굳어 계셨고 파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에게 다가가서 사장님과 엄마를 서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하시고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셨는지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사장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영아? 자영. 저희 엄마의 이름.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엄마도 고개를 들어 사장님 쪽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상식씨 당신? 서로 아는 사이인 엄마와 사장님, 그리고 뭔가 둘 사이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깊은 인연. 저는 서로가 어떻게 아시는 건지 물어봤고 충격적이게도 전 그렇게 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장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제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하길 주저하셨지만 제가 끝까지 추궁하자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죠. 그 사실을 다 듣고 나니 정말 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저 그동안 그렇게 부려먹으시더니 아빠셨다고요? 제 이 말을 듣자마자 난감해하기만 하던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갑자기 바뀐 엄마를 보고 제가 적응을 못할 정도였어요. 나랑 똑 닮았는데 네 딸인지도 몰라보고 막 부려먹었다고? 나랑 땡땡이 버리고 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부려먹었다고? 우리는 너 때문에 몇 년을 힘들었는데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아주 웃기네. 엄마는 잔뜩 화가 나셔서 사장님, 아니 아빠에게 이것저것을 다 집어 던지셨고 크게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아빠의 신분이 맞아 터지긴 했지만 속이 시원하더군요. 너 한번 이 프라이팬으로 맞아봐라. 마침 새 프라이팬 필요해서 사서 집에 가던 길인데 너 같은 놈은 맞아야 돼. 하면서 정말 엄마가 프라이팬을 휘둘러서 사장님을 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띵 하는 소리가 저에게까지 들리는 정도였으니 정말 있는 힘껏 후려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그 사장님을 두고는 엄마는 제 팔을 잡고 집으로 가자고 하셨죠. 엄마는 저에게 당장 그만두라고 하셨고 저 역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더 다닐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그 사람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장실로 온 절 보며 꽤 놀란 눈치였지만
그러건 말건 저는 그만두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은 그 사직서를 보더니 한숨을 한번 쉬고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모르고 부려먹은 건 있지만 왜 나가는 거야? 왜라니? 이 사람이 진짜 왜인지 몰라서 그러는 건가? 어이가 없어서 직원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제 사직서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체 왜 안 받느냐고 너무 화가 나서 당신이랑 하루도 얼굴 안 보고 살아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처리해 주라고 하고 사장실에서 나오려는데 그 사람 옆에 여직원이 타놓은 커피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를 들어 냅다 뿌려버렸죠. 그동안 나와 내 엄마를 버리고 혼자 잘 살고 있던 죄 받는다 생각하시죠? 그리고 당신 나이 어린 직원이라고 그렇게 사람 부리는 거 아닙니다. 아직 어려서 그만한 대항도 못하니까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휘두르고 막말 퍼붓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 몸에 당신 피가 흐른다는 게 참 치욕스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나가고 나서 그 어느 누구가 들어온데도 지금처럼 갑질하고 살지 마세요. 그러다 언젠가 한 방 크게 당하실 겁니다. 그렇게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그동안 이 사장놈 밑에서 갑질을 당해서 울분을 터뜨리던 사람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지 얼마 뒤 저에게까지 연락이 오더군요. 많이 힘들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그렇게 저도 그 안에서 같이 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까지. 정말 당한 사람의 내용을 듣는데 그땐 엄마가 프라이팬으로 더 패줬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송을 시작했고 아주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엔 저희가 이겼지만 벌금 몇 푼 내는 걸로 끝나는 수준이었죠.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그냥 여러 방면으로 쪼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구진구익 사이트 게시글에 그 사장님이 벌인 행태들을 아주 순화해서 적었습니다. 그곳에 지원할 생각이 들지 않게 말이죠. 심하게 하면 명예훼손으로 당할 수 있다길래 적당히 돌려까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에서 그 회사는 아주 악질 소문에 퍼져나갔고 당연히 사람을 구하기도 돈을 벌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소송과 함께 2년쯤 흘렀을 때 결국엔 그곳은 문을 닫게 되었죠. 웃긴 건 재혼까지 해놓고는 저와 엄마에게 찾아와서 이혼하고 올 테니 자신을 받아달라는 개소리를 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와이프는 애를 못 낳는다나요? 어쩐다나요? 엄마가 듣더니 하도 기가 차서 프라이팬으로 대가리 터지게 맞고 싶지 않으면 꺼지라고 했고 그 이후로 죽긴 싫었는지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쫄딱 망해서 그 일 해결하는 데만 해도 정신이 쏙 빠졌겠지만요. 그 이후로 전 다른 곳에 취업해서 엄마에게 효도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지 같은 인성의 인간 밑에서 안 자란 게 한편으로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전 엄마와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내보려고 합니다.